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정부 신뢰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선동적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극우 정치가 외부의 적을 겨냥하며 상승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황금새벽, 독일의 국가민주당, 프랑스의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형제당, 헝가리의 요비크, 스웨덴 민주당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9월 파시즘 성향을 보이는 이탈리아 형제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죠. 당 대표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무솔리니의 영혼을 상징하는 삼색 불꽃 문장을 당의 로고로 하는 등 극우 파시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시즘의 상흔이 남아있는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정권이 다시 집권한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포퓰리즘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포퓰리즘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포퓰리즘을 정확히 어떤 것으로 규정해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죠. 그럼에도 포퓰리즘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기존의 체제와 기득권 세력에 대해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사람들이 보통 정치에 신물이 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포퓰리즘은 자신들의 공약이 모든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고 다른 이의 의견은 묵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지난 한국 대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대 한국 대선은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비호감이었던 선거였습니다. 특정 후보가 싫어서 반대 후보를 찍어야 했던 지난 선거는 부끄러울 정도였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서로의 흠을 잡아서 서로를 절대악이라고 주장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선거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뒤엎는 정책들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일관했죠. 포퓰리즘의 또 다른 특징은 소수자와 약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공포심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장벽을 세우겠다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이민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극우 정당들은 이민자와 난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사람들은 반이민 정책에 환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가장 높은 스웨덴에서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는 통합을 지향하는 정상적인 정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분열의 모습은 이번 20대 대선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득표율 1%도 안 되는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영국의 BBC를 포함한 서양 언론은 이번 선거를 한국의 분열된 정치와 젠더 갈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은 젠더 갈등을 부추겨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20대 남성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는 분열의 정치가 나타났죠. 포퓰리즘의 무서운 특징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국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재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집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잠재적 독재자 즉 아웃사이더는 주류 정당의 엘리트들이 이들의 정계 진입을 막는 메커니즘을 형성할 경우 주류 정치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이 아웃사이더의 위험한 생각을 필터링하지 못하거나
혹은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이들은 주류 정치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웃사이더들은 대중의 관심을 단숨에 받게 됩니다. 주로 이들은 현재의 기득권층을 비판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전면이고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기성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이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 전면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즉 과정만 살펴보았을 때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4가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둘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마지막으로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포퓰리즘 아웃사이더가 이러한 4가지 성향을 모두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포퓰리즘 아웃사이더들을 막기 위해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정당은 출마 후보자를 지명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제도권과 국민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죠. 즉 정당은 민주주의의 관리자로서 유권자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결국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선 국민과 정당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화합하고 서로의 부정적인 것을 막아 극복하는 일입니다. 국민을 선동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포퓰리즘 정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